네, 머닝 전략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탐색해 보는 시간들입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김지환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종목을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여러 과정과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집중 분석하고 기업 탐방 다니고 이렇게 기업을 이제 보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김지환 차장님인데. 네. 오랜만에 오셔서 최근에 말씀하셨던 종목들 잠깐 좀 리뷰하는 시간을 좀 앞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인터로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뭐 최근에 좀 이슈가 있고 막 그렇던데요. 네. 이슈가 예. 크게 뭐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감사보고서 거절 의견 전에 이제 2022년 말에 영업이익이 당시 240억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28,000원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한 18,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21,000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보여진다. 그 이유가 지금 반기 말 기준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한 85억 정도 지금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한 170억에서 올해 이제 200억 수준으로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정별 이제 수율이 있습니다. 이 수율이 굉장히 지금 2분기 수율이 69%로 이제 낮았는데 이때 69%가 이제 한 75%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좀 확인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주식 자사주 소각 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93만 주 한 220억 원 정도가 있었어가지고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주당 순이익 EPS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RCPS 상환 전환 우선주의 발행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유상증자 효과잖아요, 그죠? 증자로 그냥 네, 상환 우선주. 이게 네. 공시상 사실 유상증자긴 한데요. 네네. 근데 사실 매장인 투자 성격이 좀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300억 정도 발행을 좀 꽤 네. 크게 했죠. 크게 했고 이제 자금의 사용 목적이 채무 상환이 이제 150억 원인데 이 150억 원이 기존에 발행했었던 이제 EB 100억과 이제 단기성 이제 은행 대출이 50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갚는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 확보까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 투자자가 스틱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형 사모펀드인데요. 이 스틱이 사실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옛날에 이제 그 빅히트일 때부터 투자했던 데가 스틱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네. 큰 이제 대형 사모펀드입니다. 네. 하지만 또 사실 이제 스틱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네. 부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왜냐면은 부정적이란 건 뭐예요? 아무래도 이 RCPS 조건이 까다롭게 된 이유는 스틱이 들어왔기 때문으로 네. 저는 사료됩니다. 제 경험상. 네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매장인 형태의 조달이기 때문에 그 상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환 이 다다랐을 때에는 네.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회사를 이제 넘어가면은 네. 신성 ST라는 회사 제가 예전에 방송을 했었는데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지금 현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그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조지아 공장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직간접적으로 신성 ST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1차 벤더 회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직원들과 비슷하게 좀 비자 좀 이슈도 좀 있었던 걸로 좀 보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반기 11월부터 이제 히트싱크, ESS에 들어가는 히트싱크를 양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약간의 좀 차질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그때 1분기 때 비로소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 이것이 미뤄질 것 같고요. 내년 한 2분기 정도로 이제 한 분기 정도 이제 미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좀 관망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ST 또 리뷰할 거 뭐 있죠? 하나 정도 또 하면 좋겠는데 시간상. 네. 네네.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엔터 중에 네. 이제 네. YG 플러스라는 예. 회사입니다. 저번에 또 방송을 드렸던 예. 점인데 그때 굉장히 좋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주가도 괜찮고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도 있었고 해가지고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 이제 2분기 반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악재가 하나 터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이브가 지분을 매각했군요. 맞습니다. 그 하이브가 얘기죠? 예. 이 YG 플러스의 관계 회사였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전량 매도를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YG 플러스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에 이제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의 IP 지적재산권을 이제 YG 플러스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꽤 있었거든요. 예를 뭐 세븐틴이 당시에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세븐틴에 대한 음반 수익 그리고 이런 IP들이 굉장히 좀 호조였었는데 이 전략 매도가 굉장히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하이브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하이브의 IP나 이제 굿즈, 음반 판매 등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 이제 BTS가 이제 완전체로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컴백을 앞두고 사실 이런 전량 지분 매도 공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하이브 입장에서 이 최대치의 마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좀 방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외주를 맡기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이제 YG 플러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이제 자체 생산 유통사를 이제 보유하기 위한 또 M&A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YG 플러스까지 시간상 리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못한 거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도 사실은 3,500에서부터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지난주에 급락, 오늘 또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들 또 좀 눈여겨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네. 저는 금리 인하가 10월 달은 아니지만은 11월 달에라도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나라 금 얘기하는 겁니까? 네. 미국은 이제 9월에 내렸고 다음 11월에 이제 내릴 맞습니다. 거고 있죠. 네.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 시기에는 이제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좀 꿈틀거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은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의 상관관계. 이제 소팅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이런 관계, 이런 이제 상관관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한다고 바이오를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올해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바이오를 좀 주목해 볼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또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가 이제 우리는 제일 궁금한 상황인데 종목 얘기 준비하신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최근에 다녀온 회사는 삼지엔터, SMG 엔터테인먼트라는 삼지엔터 회사입니다. 꽤 알고 있고 관심이 있는 기업이죠. 주가도 최근에 좀 꽤 조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가가 좀 확실히 좀 과도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 특히 8월달 이제 반기 보고서 나오고 나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됐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좀 조정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많이 올랐었습니다. 꽤 급등했던 거에 대한 사실 조정이니까. 그 이유는 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4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드디어 이제 회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 호조, 실적 호조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던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삼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삼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미국의 이제 월트 디즈니에 이제 미키 마우스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삼지에는 이제 핫쇼핑이 있다. 핫쇼핑? 티니핑에 핫쇼핑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역사상 현 시점 그 유례없던 그 K컬처, K콘텐츠 이제 문화 전성 시대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인지도가 있는 상황에서의 이제 독점적인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굉장한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강력한 이 IP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빨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 개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진은 1세대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옛날에 뭐 대원 미디어 같은 그런 1세대 그 애니메이션 제작사고요. 초기에 이제 외주로 이제 제작을 애니메이션 했다가 이쪽에서 이제 그럼 좀 IP 기반의 이제 OSMU 확장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IP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 게 이제 마진율이 너무나 그죠? 제한적이어서 네. 이제 IP 기반으로 이제 OSMU 쪽으로 이제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OSMU 전략으로 이제 방송 그리고 완구 그리고 라이센스 그리고 팝업 스토어 오프라인 공간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캐치 티니핑이라고 애니메이션을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애니메이션 제작 자체는 적자라고 합니다. 이제 26편 제작을 하는데 30억이 좀 들었고요. 그 중에 방송에 이제 이 매출 마진 회수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차 판권인 이제 IP 중심으로 완구 그리고 굿즈 콜라보 이제 라이센스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이제 구조로 지금 탈바꿈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또한 이제 그 상품을 제작, 생산 그리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수직 계열화의 상품 내재와 그리고 이제 그런 유통망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이제 확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삼지엔터가 이 티니핑에 대해서 IP 권리가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행했었던 지금도 인기가 많은 그 뽀로로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회사들이 좀 이 판권이 IP 소유권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삼지엔터는 그냥 오로지 100% 삼지엔터가 이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OSMU는 무엇인가? 그게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가지고 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한 가지로 여러 가지를 같이 창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컨텐츠 혹은 아까 말씀한 IP로 뭐 라이센스도 하고 왕구도 만들고 영화도 상영하고 그렇죠. 그렇게 네. 원소스 멀티 유즈이고요. 네. 그러면 이 삼지엔터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가 한번 오셔갖고 사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월, 아니요, 좀 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 이제 밀릴 때죠. 그러면서 이게 뭐 오보행 CB 이런 거 있다면서요. 그런 거를 좀 지나고 이제 콜라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이제 한 10월, 11월 주가 조정을 거치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약간 좀 돌아 나오는 모양이거든요. 그런 뭐 오보행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우려해야 될 부분들은 크지 않습니까? 네. 오버행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가서 확인했는데 블락딜로 지금 300억 발행을 전화체 2년 전에 했었습니다. 예. 절반 이상 한 200억 정도를 블락딜로 좀 해소를 했고요, 이미.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콜옵션으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나와서 그 투자 포인트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이 캐릭터의 이제 IP 확장성을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티니핑이라는 이제 시즌별 세계관 확장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티니핑 그 시리즈에서 현재 지금 이 티니핑의 캐릭터가 150종인데 이제 포켓몬식 확장이 가능하다. 포켓몬스터의 포켓몬 종류가 3,000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포켓몬식 이제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예. 그리고 이 세계관도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이 마블식 세계관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흥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키즈 IP에서 이제 캐릭터 IP로 이제 이동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키즈 쪽에서만 이제 유행했던 IP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사실 저도 알고,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층이 이제 캐릭터 IP층을 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지금 인지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그룹이나 미디어 회사들과 콜라보를 한다는 것도 알고요. 시간상 제가 이제 가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57,400원인데요. 1차 목표가로 75,000원, 2차 목표가로 10만 원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이야기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김지환 차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저희 시장공감대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